네, 우리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연말까지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께 환불 해준다며요? 네, 100%다 네. 해드리니까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 한번 네.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3프로TV 앱에 들어가 보시면 다 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도 한번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한번 열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사님.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굉장히 섭섭한 거야.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올해 이사님.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 주네요. 예. 네. 이제 4일 남았고요. 근데 미국과 뭐 유럽, 홍콩은 오늘시기 때문에 그쪽도 4일이에요. 거기는 30일까지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또 배당 관련해서 배당락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큰 이벤트로 움직이는 부분보다는 연말에 뭐 배당 관련된 수급 그것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상황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끝내 다우는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도 주간으로요.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1.94% 하락입니다. 주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은 반등을 좀 했는데 반등이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유는 이제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PCE가 5.5%, 전월이 6.1%였고요. 근원 PCE가 4.7%, 전월이 5%였습니다. 지난번에 CPI가 떨어진 것과 함께 물가는 피크아웃을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더 확산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주일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우와 S&P 500은 좀 비교적 견조하게 좀 움직였지만 나스닥은 뭐 2% 가까이 급락을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대적으로 작은 변동성을 가진 반면에 나스닥이 이렇게 큰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MD 등 주요 종목이 이제 급락으로 나스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락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고요. 이제 123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길주들이 좀 더 떨어진 것은 엔비디아나 AMD가 떨어진 것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약간 떨어지는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감산 얘기나 아니면 이제 증설에 대한 감축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보면은 나스닥 위주로 하락을 했는데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AMD 등 이제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다른 것들의 이제 큰 움직임은 좀 없었는데 단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주에 있었던 게 이제 BOJ 정책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도 소폭 내려왔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여기 환율에서 127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3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난주에는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코스피가 2% 정도, 코스닥이 3.6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하락폭이 코스피가 1.83%, 코스닥이 3.32%예요. 이 얘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요 시장 대비 변동성도 없고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하루 하락이 지난주 주간 하락인 겁니다. 네, 금요일 날 하락폭이 컸던 것은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국 시장 영향도 솔직히 받았고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테슬라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 우려,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감축으로 인한 소부장 우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이 두 섹터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 아침부터 세제 정책이 결정됐다는 얘기 있었죠. 그 얘기 나오면서 중소형주에 급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대기 매도가 있었구나. 네. 대주요건과 관련된 대기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건 이제 종목별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은 뭐 미국, 독일, 홍콩도 다 크리스마스 휴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다른 주요한 건 없습니다. 미국 K실러 주택가격지수 뭐 요즘에는 경기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경기 지표들을 이제 제가 여기다 뉴스에 써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일이 배당락일이잖아요. 29일 날 폐장이니까. 그러니까 27일 날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27일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을 기관들은 내일 사겠죠. 그리고 배당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팔아야죠. 28일 날 29일 날 팝니다. 참 그것도 꼭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팝니다 보통. 그래서 대형주들은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배당락 전에 이게 27일 날 우리는 장래 3일 결제잖아요. 그래서 27일 날 주식을 사거나 가지고 있으면 28일 날 내가 그 주식이 장부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29일 날. 그래서 29일 날 장부에 없으려면 27일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조건 또는 세제 뭐 배당 나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매도가 하려면 오늘 내일 중에 다 끝내야죠. 그래야지만 29일 날 그 장부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래가 이번 주에는 뭐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등 시도는 좀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물가 금리 우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이제 민감하게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3주 연속 음봉을 보인 상태에서 종목별로 굉장히 낙폭과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수급으로 인한 반등 기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 뭐냐면요.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산타랠리. 네. 우리나라는 원래 산타랠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머랠리도 없습니다. 자꾸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랠리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추석 여름 되면은 안 좋아요. 여름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라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네. 연초까지 아. 이때 수급상으로 지금 제가 계속 2주 이상 계속 수급 얘기를 하잖아요. 연말 수급. 그 연말 수급이 미국 시장은 또 우호적이에요. 매수 쪽 우호적인 게 많기 때문에 연말에 매수가 더 있기 때문에 뭐 배당 매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신문에 보면 더위 먹은 증시 뭐 이런 맞아요. 거 우리나라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또 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산타랠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게 우리는 팔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얘들은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요. 네. 여러 가지의 경기 지표나 이슈들이 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뜬 상태에서 이런 시기가 오면 기간이 오면은 그러면은 뭐 과거에 떴다고 해도 이번에 또 떠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주 연속 많이 빠졌고 종목별로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쇼커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빠진 종목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연속 낙폭과대 종목으로 인해서 이제 만등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구간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리 시장은 아까 제가 이번 주에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대형주는 27일까지 매수 후 그 다음에 팔 거고 중소형 개별 종목은 27일까지 매도 후에 그 다음에 살 거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움직이는 시장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또는 뭐 시황관을 갖고 지금 어떤 걸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아까 그 우리 김프로님 환율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우리 경 기자님은 2차 전지 얘기하고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들으면서 늘 생각이 드는 거지만 결국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늘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슈 여러 가지가 중에 맨 마지막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맨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째를 가져온 거요. 이거 데이터 트랙이라는 리서치 자료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증시가 2년 연속 하락이 드물지만 내년에는 물음표였어요. 왜냐? 2년 연속 하락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런데 미국이 1928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확률적으로 10%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한 건 딱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 아직까지 눈이 다 회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1080년이 아니라 1980년 이후면 42년 지났잖아요. 2년 연속 하락한 건 딱 두 번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 데이터를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냥 지금 모조리 다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1990년과 91년, 95년과 97년 요때만 그랬고요. 2년 연속 하락한 거는 42년 동안 두 번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랬다고 이번에 또 그랬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만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S&P의 낙폭이 큰 해는 다음해는 상승 확률이 낮았다. 즉 낙폭이 크면 클수록 다음에 더 빠질 확률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낙폭이 커서 그 다음에 올랐다 이거보다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낙폭이 컸다라는 얘기는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올해 낙폭이 비교적 컸다. 그리고 내년도에 연준 통화 정책 안 바꾼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2022년도에 하락했는데 뭐 과거에 그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는 올랐다는 걸 믿지 말고 내년도에 연속 약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에는요. 그런데 2년 연속으로 약세가 되는 거는 어떤 때에 그랬냐를 또 보면요. 또 설명을 쫙 해놨어요. 2년 연속 하락할 때는요. 대공황, 2차 대전, 유가 파동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예요. 즉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뭐 지정한 리스크가 났다든지 9.11 테러가 났다든지 아무튼 추가 위기 상황이 겹칠 때 2년 연속 하락을 했지 그렇지 않을 때는 2년 연속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화 시켜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 2020년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고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또 급격 많이 떨어진다면은 그거는 위기가 플러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기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소위 뭐 회색 쿠폴소가 얘기하는 그런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써 있지만 대공황, 2차 대전, 유가 파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2년 연속 하락을 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10번에 한 번 정도만 2년 연속 하락이고 다 그 다음에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하락할 얘기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급락 후에 그럼 반등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반등을 했느냐. 급락 후에 다음에 반등을 하기 위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책 변화가. 피봇이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전 세계가 지금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중국의 정책 변화를 자꾸 얘기를 떠들잖아요. 뭔가씩 기대가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년도에 그러한 정책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내년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자료들 과거의 데이터나 자료들을 보면은 그냥 내년도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시황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가다가 1,440원까지 빠고 올라갈 때 그렇게 사다가 네. 지금 1,300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오히려 팔고요. 그러니까 1,400원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쌌기 때문에 산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매크로적인 굉장히 물론 저희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은 그걸 맨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싸지면 올라가는 거고 너무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시점에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호재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호재가 안 먹히는 거고 악재라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낮게 내려 있으면 악재 반영이 아니고 그게 끝나면서 악재 해소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보자. 너무 한쪽으로 경기 지표, 경기, 뭐 과거 데이터, 금리 막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렸고요. 비싸다 뭐 싸다 판단은 네. 이전 가격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뭐 5배 올랐네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근데 아니면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PBR이 뭐 9배 정도 그리고 네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9배 살짝 아래 떨어지는 게 그 아래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잘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제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종목의 이익 추정치라는 건 있고 이익 추정치 위론 아래던 만약에 이번에 안 좋다 하더라도 밑으로 하향하는 하한선 있잖아요. 하한선 대비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섹터 자체가 성장인데
그런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건 정말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네. 절대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음. 그 어뢰 보면 얘기하는 그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안전마진이라는 게 아무 때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 나오는 거지 그게 아무 때나 나오지 않죠.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내년부터 위안화 매입을 한다. 미국 및 서방 사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위안화 매입을 한다. 외환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위안화와 루블화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뉴스죠.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나 패권 경쟁 이런 데서도 특히 지금 미중 간 경쟁에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거의 손잡고 가려고 하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12월 감염자 이거는 뭐 되게 숫자가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아예 옆에 써왔습니다. 대만 중앙통신발 내용을 가지고 KBS 발사해서 방송한 겁니다. 중국이 뭐 2억 명이 넘지 않겠냐. 그러면서 베이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상하이든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뭐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느낌으로도 아시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결국은 이건 춘절을 지나야지만 잘 대응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캐시우드 요거 내용 잘 아시죠? 2월에 603억 달러의 자산이 114억 달러로 급감했다는 거고요.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씩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면 빨수록 수급의 악순환이 되면서 더 안 좋아지는 거다. 계속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걸요. 그래서 결국은 얘 손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을 들어야지만 저점을 찍고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손을 들어야지. 고집 피우면 필수록 끝도 없이. 계속 공격도 할 것이고, 예. 슛 공격할 것이고, 자금 빠지면 계속 매도할 것이고. 그래서 캐시우드나 일론 머스크는 어느 시점에서 손을 들어야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극단적인 뉴스가 악재가 나오면은 또 그게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차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기차 엄청나게 요즘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델리에서 전기차 훈풍에 2023년이 더 좋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 당연히 우리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그냥 의견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봤더니 내년도에 올해 600만 대에서 850만 대로 보급차 약 한 40% 성장한다. 보급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배터리라는 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계약에서 납품까지가 2, 3년 걸린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괜찮다. 네. 이게 늘어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프로님 잠깐 언급 주신 것처럼 대규모 증사를 해서 향후 보급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걸 팔 것까지 감안해서 증설을 다 해놓고 그래놓고 이게 얼마 될 거라는 걸 감안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추가 증설과 납품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는 S커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이거 성장 대비 저평가된 거 아니야? 요 타이밍하고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타이밍이 되면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이런 기간이 꼭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S커브의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는 그 다음에 갈 때는요. 요번에 갔던 게 같이 가지 않아요. 차별화해서 갑니다.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이 있고 가는 기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찾아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7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 투자 관련 이슈들, 뉴스들까지 한번 점검을 쭉 해봤고요.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